백만 유튜버 실제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연예인 보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게 매사에 엄청 가볍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 운동 그리고 몸을 만드는 이런 보디빌딩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제 마랑님을 유튜브에서 이제 간간히 보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생각했던 것보다 다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옷 입고 입장하고 이렇게 막수하고 이렇게 대면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호리홀쭉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디 스캔 한다고 옷을 벗겨봤을 때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이전에 운동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직 몸에 이런 게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입상 여부 이런 걸 논하는 거라면은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없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키도 크고 뭐 몸도 얄쌍하고 팔다리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보디빌딩 관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몸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는 대회를 출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켜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꽤 나아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자꾸 누차 말하지만 이 분할 단어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굳이 따지자고 하면 3분할 정도 될 것 같아요. 못해도 한 주에 주 2회 빈도로는 돌아갑니다. 대상이 현재 뭐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랑님 훈련 프로그램을 처방을 할 때는 현재 마랑님한테 최대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삼각근 위주라고 생각을 해서 삼각근 계열의 훈련들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반은 우리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으로 인해서 근비대를 요구할 때는 그리고 또는 근력을 요구할 때는 우리 신경계라든지 이런 말초 피로가 가장 싱싱한 그런 상태에서 해당 훈련을 해주는 것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높은 퍼포먼스 이꼴 근력 근비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걸 맨 앞으로. 네, 맞습니다. PD님이 말씀 주신 관점에 뭐 동의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자들은 스킬이 좋기 때문에 좋은 파괴력으로 인해서 적은 세트 수로도 나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조금 해도 되지만 초급자들은 그런 스킬이 존재하지 않으니 보다 더 많은 세트, 많은 볼륨을 수행을 하면서 데미지를 줘야 되는 방법이 이롭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또 뒤집어서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급자들은 이미 볼륨에 대한 내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인 알라이아를 접근을 했을 때는 데미지를 받을 수 없겠죠. 반면에 초보자는 이미 볼륨에 대한 내성이 아직 많이 낮아져 있고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미숙한 스킬 정도가 아니라면 적은 볼륨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4시간을 일해도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6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을 벌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업무 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즉 볼륨 수용력이 더 많이 요구될 때쯤에 차츰차츰 늘려가주면 되지, 이미 시작도 전에 10세트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냅다 15세트를 자극을 주게 되면 지금 당장 주어지는 자극은 높을지언정 나중에 갔을 때는 이미 15세트에 대한 적응이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20세트를 줘야 되고 25세트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방대한 볼륨이 처방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사람의 민감도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적은 훈련 양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보디빌딩 관련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자극으로도 충분히 높은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디 스캔을 했을 때 마랑님 같은 경우에는 하지의 근력이 문제거나 혹은 전반적인 하체 근육의 매슬 양이 문제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빌딩 관점에서 더 많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 분리도 측면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퇴사두의 분리도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대퇴 직근을 조금 더 많이 타겟하고자 할 때는 leg extension이 용이할 거기 때문에 신경계라든지 이런 피로도가 가장 싱싱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발달을 요구할 수 있는 훈련을 배정해 주는 게 더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마랑님 식단 현재 처방된 거는 뭐 흔히 알고 있는 플렉서블 다이어트를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칼로리랑 매크로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그래도 처음이라서 어떤 식품군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각 다량 영양소별로 추천하는 식품군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드리고 하루에 정해진 칼로리와 매크로만 맞춰서 섭취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방이 된 상태고요. 제가 식생활 습관을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하루에 드셔봤자 한 800, 900 정도 칼로리밖에 안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적게 먹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더 잘하겠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적은 양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사율의 회복을 만들어내 놓지 않고 바로 커팅을 들어가게 되면 후반부에 갔을 때는 막 400칼로리, 500칼로리 이렇게 먹고 있어야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망가져 있는 식생활 습관을 칼로리랑 매크로를 처방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규칙적이고 조금 더 대사율이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신진대사율이 회복해진 그 시점부터 커팅을 차근차근 들어가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칼로리 내에서도 감량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마랑님 코칭을 받게 된 건 어찌 보면은 제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로 인해서 개인적 이득이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마랑님께 드린 이런 효율적인 코칭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보디빌딩 훈련 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보는 시야가 상향 수준 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트레이너들 또한 좋은 공급을 위해서 공부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팀포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금 더 선진적이고 상향화된 피트니스 문화가 봉착이 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피트니스 강국이 되는 게 행복회로를 돌리고 너무 먼 꿈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제 꿈이자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목적을 보다 더 바르고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마랑님 코칭에 대해서 단순히 유튜브로 뭐 이름 알리고 뭐 이차차 뭐 쇼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근거 기반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랑님도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거를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훈련들, 제 배경 지식들, 제 경험들 모든 걸 쏟아내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